예를 들어 뭐 가위바위보를 해,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승부가 날 확률 이런 거 하면 못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또 개념표가 준비는 되겠죠. 네. 그래 뭐 종이 쪼가리라도 일단 준비는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먼저 쓸 건데 경우의 수를 쓰려면 사건을 먼저 알아야 돼요. 사건. 그래서 첫 번째는 사건. 그리고 바로 뭐야? 그럼 그렇게 거 저도 모르겠어요. 사건과 경우의 수예요. 사건은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말만 되게 사건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살인사건처럼. 사건은요. 실험을 해. 또는 뭐 관찰을 해요. 이 실험도 막 대단한 과학적인 실험이 아니라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는 따위의 실험이에요. 사건은 실험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어떤 게 있냐면 동전 한 개를 던진다.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진다. 이거 자체가 사건이에요. 그러면 던졌을 때 발생하는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의 가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전을 던져요. 예를 들어. 그러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온다 라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 앞면이 나온다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가지수는 어떻게 될까? 동전 하나 던질 거예요. 그러면 동전 하나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잖아. 앞면 아니면 뒷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경우의 수라고 해요. 사건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해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하고 애들이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하면 항상 몇 가지 이렇게 단위를 작성하는데 경우의 수예요. 이건 수. 그래서 단위를 작성하지 않아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그냥 수로만 해요. 예를 들어 여기는 쓰지 마세요.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요. 주사위 한 개.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와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가 될까? 3의 배수.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쓰면 뭐? 경우의 수로 하면 그치. 일단 3이 나오는 경우, 6이 나오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 경우의 수는 2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 붙이라고 하는 것처럼. 안 붙이라고요. 근데 문제에서 경우를 구하시오 혹은 뭐 몇 가지인지 구하시오, 몇 개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단위를 적어주셔야 돼요. 경우의 수라고 하면은 숫자만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 할 때 더하고 곱하고 했었던 거 기억나나? 이 경우의 수 단어는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문장이에요. 식이 아니라 문장을 넣었어요. 그래서 좀 문해력이 좋은 사람이 유리한 단어. 그리고 이건 사람마다 케바케인데 상황이 좀 재밌어. 수학 문제 막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뭔가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으니까 대신 하나도 빠짐없이 가지수를 세야 돼요. 여기서 제일 못하는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게 하나도 빠짐없이 가지수 세는 거 가장 못하는데 그 가지수를 세야 되고 사칙연산을 정해야 돼요. 경우에서 나오는. 그러면 경우에서 할 때 계산하는 거 사칙연산 할 때 보통 두 개만 있었다? 뭐뭐 있었을까? 뭐야? 무슨 소리야? 어떤 경우의 수랑 경우의 수를 더하는 사건이 있었고 곱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구분 한번 해봐요. 지연이가 분식집에 갔어요. 우와. 지연이가 분식집에 가서 라면이랑 김밥을 보고 있었어요. 메뉴판에서. 라면은요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뭐 있을까요? 떡라면, 만두라면. 무조건 전화하면 전화하면 불화는 뭐야? 만두라면. 만두라면도 있어요? 있을걸? 만두를 넣어서 그냥 만두 넣어서 만두라면 뭐 김치라면도 있잖아요. 김치라면 좋다. 라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라면의 종류. 치즈. 그 다음에 김밥의 종류는 참치. 참치김밥, 치즈김밥, 계란김밥, 달걀김밥이라 해야 되나 원래?
계란김밥, 해요. 불고기, 돈가스. 아, 돈가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연이가 이제 메뉴판 보고 고민을 하는 거야. 이거 쓰는 남자친구는 가스라 쓰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서로 맨날 다르게 써요. 돈가스 얘기할 때. 서로 하나 굽히지 않아. 그래서 분식집에서 라면이랑 김밥을 먹을 거예요. 근데 지연이가 첫 번째. 다 먹으면 너무 돼지 같아 라고 해가지고 다 라면 먹을 수 있어. 오네. 저희 저 8개를 다 먹어. 아니, 그러니까 하나. 라면 또는 김밥 한 개를 선택해서 먹을 거예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저예요. 라면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3과 김밥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5를 더했죠. 그래서 또는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경우의 수를 더해주는데 어떤 상황에서 경우의 수를 더할까? 둘 다 택할 수 있어. 아니면 택 1을 해야 돼. 그치, 양자 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합의 법칙이죠. 이걸 합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면 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런 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택 1을 하는 거. 돼지 같다고? 아니, 급한 거 말이야. 뭐 이런 상황 말고 메뉴판 고르는 거 말고 또 뭐 있을 것 같아요? 더 하는 경우? 이런 거. 또는이거나 뭐뭐이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몇 명이에요? 오늘 5명이네? 성심할 때 따져서 이 5명 중에 선생님이 사람 1명을 골랐어요. 하나 학생 1명을 이렇게 불렀어요. 불렀을 때 좀 경우의 수 됐을 것 같은데 용강이거나는 너무 없네. 동양중 학생이거나 성심여중 학생이다. 1 경우의 수. 0이잖아요. 아니지. 이거냐.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동양중 학생을 와서 볼 경우에 있어요. 내가 불렀을 때. 그러면 한결이가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성심여중 학생이 올 경우의 수인데 여기 성심여중 있어요? 있다고 칩시다. 있으면 몇 명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동양중 학생 또는 성심여중 학생이 올 경우의 수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이거나나 또는으로 시작하는 말이 있으면 경우의 수를 더해주시면 돼요. 유한 일어나세요. 너 지금 엎드리면 잘 것 같아. 아 맞다가 뭐야? 그냥 좀 아, 습관적으로 맞다. 갈 수 있고 약간 무너져요, 제 인체가. 아, 맞다. 너도 인지 못하게 그냥 눈이 감겨서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지연이 아니야. 선생님한테 사면 되지. 선생님이요? 난 라면하고 김밥 다 먹을 거예요. 그래서 라면 그리고 라면과 김밥 각각 한 개씩 선택할 건데 그러면 이 돼지 선생님이 라면과 김밥을 각각 한 개씩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라면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와 김밥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뭐 해줘요? 같이 곱하는 거지. 내가 떡라면을 골랐어. 그때 김밥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 되니까 마찬가지 만두라면도 김치라면도 그렇죠? 그래서 합의 법칙을 사용하냐 고비 법칙을 사용하냐를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 경우의 수 단어에서는. 그래서 합의 법칙, 고비 법칙 좀 얘기할게요. 합의 법칙 뭐야? 하나 엎드리면 안 돼. 맞아요. 엎드리면 이제 곧 홈나라로 갈 것 같아. 전에 힘이 없어졌어. 합의 법칙은 뭐냐면요. 그냥 보통 2개의 사건이라고 하니까 두 사건이라고 할게요. 사건 A. 여기 포인트가 뭐야? 합인지 찾아내는 포인트는 또는 이거나 사건 B.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이라고 할게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걸 뭐 해주면 돼요? 같이 더한다. 그래서 이게 합의 법칙입니다.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
확률로 넘어가면 확률의 합이라고 얘기해요. 너 지금 엎드리지 않고도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알아보고 싶구나. 아, 기억. 이따가 한번 찾아볼래? 그럼 유한이 진짜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아 빨리 나. 그리고 유한이가 좀 설명을 잘하고 좀 그걸 잘해. 딕션이 좋은 거. 딱한 A. 이거 맞추시는 분 괜찮은데. 아, 맞아요. 근데 맨날 못 맞죠? 유튜버 같은 치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막 IQ 300 이상만 풀 수 있는. 아니, 거 내가 좀 유치한 게 많아. 책 그거 아니야? 그치, 그거 그거.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거예요. 동시에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뭐예요? 내가 라면 처먹는 경우에 있어. 이런 거 말하는 거지. 제발. 껌삐. 아, 일어나는 경우에 있어.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과정 복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곱해준다. 그래서 이게 곱의 법칙. 그럼 되게 순수하게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 테니까 합의 법칙 써야 되는지 곱의 법칙 써야 되는지 해보세요. 이제 이 라면 김밥을 지워줘요. 맛있는. 나 진짜 이거 다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다요? 집어 5줄이랑. 난 뭐 하나 다 먹을 것 같은데. 봉황김밥. 나는 하루 종일 굶으면 먹을 수 있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을까 기도하고. 그치? 아니 나 그래도 먹을 것 같어. 인간 가장 힘들면 다 못 먹잖아. 고래가 작용이잖아. 약간 옷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뭐 주연이. 주연이. 주연이가 주연이가 지금 골반이에요. 사람 없으니까 뭐 쓰는 거야? 티셔츠를요. 주연이 티셔츠가 6번 있다고 할게요. 그거보다 많이 쓸 것 같은데. 바지? 바지는 얼마 없대요. 바지는 티셔츠. 바지 2벌. 바지 별로 좀 얼마 없으니까 20벌. 얼마 없어서 20벌? 상대적으로. 우리 지금 없는 주연이가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코디를 맞출 확률, 맞출 경우의 수 구해보세요. 8일까 12일까? 8이요? 18이랑 이거요. 더 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그거 못해요. 그치, 더 하면 미친 거지. 티셔츠 또는 바지를 입는다는 거니까 더 하면 안 되죠. 티셔츠만 입고 가거나 바지만 입고 나가거나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이거 티셔츠를 픽해야 되고 바지를 픽해야 되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면 곱을 이용해 주세요. 야 돼요. 서울이에요. 가고 싶은 나라 좀 얘기해 보세요. 일본. 중간에 부산을 거친다고 할게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경로가 약간 생각지가 많이 본 적 있죠. 부산에서 일본을 가는 경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할게요. 서울에서 일본으로 바로 가는 경로 한 가지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서울에서 일본을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구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오지? 왜 이렇게 잘해? 내가 그린 속도에 비해서 겁나 빨리 풀었어. 왜 7일까? 삼국각이 맞아요.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서 일본을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서 일본을 가요. 이런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서울에서 부산 거쳐서 연속적으로 일본을 가는 거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경우의 수와 부산에서 일본을 가는 경우의 수를 곱해요.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경로도 있다? 서울에서 그치 바로 일본으로 가는 경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그치? 이 경로를 선택하거나 이 경로를 선택하거나 양자택일을 하는 경우는 더해주라 했어요. 경우의. 그래서 경우의 수는 7이 됩니다. 그래서 7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예전에 했던 거니까 겁나 쉬운 거 조금씩 넘어갈게요. 중간중간에 뭐 순열 같은 거 배울 때 교란 순열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런 것도 중학교 때 했던 건데 공식 같은 건 좀 몇 개 설명을 하면서 할게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그리고 약수개수랑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거 하나씩 내가 골라줄게요. 풀어보고 바로 오늘 순열로 넘어갈게요. 하나씩 풀어보세요. 지금 외칠게요. 154쪽은요. 되게 어려운 거 하고 싶은데 난 너무 잘했어. 지금 너무 방학 같아요. 한 수상할 때랑 대자뷰 느낌인데. 멤버가 너무 방학이야.
아, 뚝강. 여기 장소 그거죠. 배불러가지고 저희 뒤쪽에 헌혈의 집 있어요. 하늘에서 쭈그려가지고 잉잉 이러고 있어야 되는. 맞아. 혈액질 이번에 수학 시험 잘 봤던데요. 하늘에서 원래 잘했어. 맞아요. 뺀질거리는 너무 잘 봐서 그래. 이거 뺀질거리는 거부터 이거 잘하는 거야. 하늘에서 자꾸 인스타에 족같은 중2병. 아니 근데 걔가 게시물을 올리고 릴스를 올리고 스토리 올리는데 다 뜬금없어요. 보여드릴까요? 왜 그런 거 그럴까? 없어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게 당연한 건데 뜬금없어요. 약간 갑자기 그 자전거 타고 있는 친구 뒤를 찍고 뒤태 죽이고 이런 거 올려놓고 맞아. 뭔가 잼민이 같아. 그러게. 잼민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뭔가 그 풍경과 그 어. 친구의 자전거 타는 폼과 그 글씨와 그냥 모든 게 잼민이 같아. 그냥 너가 이 집을 친구야. 방법은 내가 좀 설명을 할게요. 네, 그럴 줄 알고 조금 마음껏 들리고 있는데. 160쪽은 설명을 좀 해야 돼서 이거는 필수 예제를 같이 해야 돼요. 아 위에 필수 예제 있었구나. 이거 예제로 풀면 될 걸. 어머. 아니에요. 어머 나 위에 있는 줄 몰랐어. 아니에요. 숙제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예제는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맞아요. 저희의 약간 실력이 좀 훼손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너 예제 하지 않니? 아니요? 아니요, 저희 잘 안 했어요. 넘어가요? 네. 네. 아닌 것 같아. 뭔가 윤정이의 반응. 아니, 제가 지금 헌혈의 집 생각해서 그래요. 맞아요. 화면에 이제 개울게 진짜 일쌌어. 그래? 성진 애들은 진짜 역대로 빨리 직전으로 끝났어. 아니, 불안은 너무 빨라요. 엄청 빨리 더 하는 거야. 마라탕 같이 먹었어요. 엄청 빨리. 주연이는 와서 어디 세입 정도 얻어먹었어요? 얻은 것 같아요. 주연이랑 세입 이상인 것 같은데. 싸니까. 이거 3번은 풀기 쉬운데 기술자려면 아, 저 이거 맨날 통안 들어서 푸는데. 네, 가격 문제 응. 좀 효과적이고 빠르게 푸는 방법이 뭐라고? 가격이 어디 있어요? 그 2-3 이거요? 깨빡치는 거. 왜 기술자리 안 적었어요? 2-3번에 100원, 500원, 1000원이 있지. 이거 개수를 만들어서 이거 한결이가 저번에 뭐 23문제고 윤당 문제 대점 있었던 문제 있지. 아직거리 그냥 그거 한결이가 풀었던 거랑 비슷하거든? 그래서 그래서 못해요. 그때 아마 나도 이렇게 똑같이 해서 그 경우에서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100원짜리 X개라고 주세요. 500원짜리 Y개라고 주세요. 1000원짜리는 Z개라고 주세요. 그럼 얘네 합쳐서 얼마가 돼요? 5,000원이 돼야지. 그럼 100X 플러스 500Y 플러스 얼마지? 1000Z가 5,000이야. 조금만 더 약분을 해보세요. 양변에 같은 수로 나눠보세요. 더 작은 수로. 네, 그렇게 해보시죠. 그러면 X 플러스 뭐가 돼요? Y 플러스 10Z. 10Z는 50. 50. 여기에 좀 힌트 없어? 하나 이상씩. 세 종류의 학용품이 적어도 하나씩은 포함되어야 된다. 이거 있을 수 있겠다. 여기서 100원, 500원, 1000원인데 가장 큰 단위가 뭐예요? 10, 1000원이지. 예. 10이 뭐예요? 약분한 거. 약분한 걸로 생각하죠. 1000원이지. 그러면 이 1000원짜리는 최대 얼마가 될까? 얼마를 넘기면 안 될까? 4,000을 넘기면 5,000부터. 응. 왜? 여기에 하나씩은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 10Z라고 나타낼게요, 그냥. 아까 약분했으니까. 네. 1000원으로 해도 헷갈리면? 1000원짜리 Z개가 있는데 이게 최대 5,000원을 써야 되죠. 그럼 이건 5,000원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5,000원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10Z는 5 미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돼요? 약분했어요. 10 Z 아니에요? 그냥 뭐야? Z예요. 내 시간 약분을 그지같이 수학인 생각 부정사를 할 기울겨. Z는 5 미만이죠. 네. 여기서부터는 약간은 노가다가 추가돼요. 경우에서 어쩔 수 없어. 노가다가 추가돼요. 첫 번째, Z가 몇일 수 있을까? 인 자연수란 말이야, 개수니까. 하나. 10개수니까 1일 경우. 두 번째, Z가 2일 경우. 일일이 노가다 띄워봐야 돼요. 근데 살짝 X, Y에 대한 규칙이 나와요.
이렇게 해보세요. Z 일단 5 미만이죠. Z가 1이면 X, Y가 뭐뭐 될 수 있는지 이 X, Y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희 시험 볼 때 딱 그 인강론 그거 문항 수고할 때 딱 이 짓거리 했거든요. 개 많은데. 맞아요. 이 짓거리 했어요. 그래서 그때 42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는데 왜 선생님이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지? 불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냈던 부등식이 뭐가 있냐면 x 플러스 뭐예요? 5y 플러스 10인가? 네. 이게 얼마 미만이죠? 40, 아니 50, 아니 50. 미만이에요? 이하예요? 이야. 이하. 그러면 5,000원을 사야 한다. 는 이만 아니요? 2만 아니요? 5,000원. 이렇게요? 네. 5,000원을 사야 해. 5,000원. 아, 5,000원을 사면 네네네. 그러면 Z가 1이에요. 여기가 그럼 10이지. 얘네가 40이 돼야 되죠. 자, 이거 조금 규칙 찾아서 중간에 생략해서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x가 1일 때 얘가 35가 돼야 되잖아. 5y가. 그러면 y는 7이 돼야 되네요. 그치? 얘가 1이면 이게 10이고 이게 40이 돼야 되니까. 저기 1일 수가 없네요. Y를 그치? y를 이렇게 넣읍시다. 하? 그러면 x는요? 35? 네. 찾아 나가보세요. 응? 썼어요? 네. 다시 해보세요. 이거 다섯 문제 하고 돈 문제 있거든요. 뒤에 돈 문제 하고 수념을 넘어야 돼요. 후원은 어차피 연기 쪽 유니 쪽이에요? 그랬어요? 진로가? 아 진짜요? 신기하다. 몰랐어요. 진로가 유니 쪽이고. 학원도 많이 맞아. 연기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거 3종 세트를 시키잖아. 무대 연기랑 춤 쪽이랑 그냥 연기. 야 이거 틀리면 뮤지컬도 이거 가르치는데. 자살하려고 것 같은데. 나 틀리면 자살하려고 하는데 틀렸어. 그래서 그냥 자살하려고. 두 번씩이나 틀려서 진짜로 자살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거 틀리면 나 좀 이거는 바닥이 없어요? 네. 제가 50. 아 잠깐만 답보기 무서운데? 58쪽이야. 오 맞았어. 나 자, 지금 이거요. 1-1번 틀려서 차가 3 이상인 걸 싶어. 찾는 게 맞아요? 내일 다시 틀려줄지 몰라. 이하가 1-1은 왜 틀리지? 나는 왜 이 두 개 다 문제 모르겠어. 왜 12나네? 그러니까 12씩이나 되네? 내가 고른 다음에 내는데? 난 내가 본다면 왜? 도 있지 않겠어? 네. 그것도 틀렸어요? 네. 이거 그러면은 이거 그러네. 근데 왜 90이에요? 아, 3 이상. 차가 0이었네. 근데 그래도 12개야? 알겠습니다. 3 해보자.
빼면 돼. 맞지. 이렇게 해서 되니까. 그다음 볼게요. 언니 이렇게. 나 3부터 안 셌어. 자, 이거 더 많아요. 정답. 3인 걸 찾았어? 3 이상인 걸 찾았어? 3, 3. 어려웠을 텐데. 하나씩 자, 이거는 우리 이거가 맞나? 이거 그냥 해본 거예요? 네. 내가 동그라미 안 치면은 슬러시 할 틀린 거예요? 아, 그래?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왜요? 이거 마이너스 근데 얘네랑 다른 항이잖아. 왜 네. 빼? 그러니까 여긴 A, B, P, Q로 이루어져 있고 네. 얘는 X, Y, N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뺄셈이 불가능해. 그러면 여기서 4개 나오죠? 네. 여기서는 4개가 나오는데 네. 빼면 안 된다는 거지. 못 뺀다는 거지. 왜? 여기서 나오는 항들은 Y가 안 나와. 알아서 안 돼. 마이너스 XM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냐. 네. 마이너스 XM 마이너스 YM 마이너스 YM이 나와. 네. 얘네랑 뺄셈을 못 하잖아. 네. 다른 동료 항이 아니니까. 이것도 항인 거야, 각각의 항. 네. 그럼 왜 0이야? 여기서 4개 생기지? 네. AP, AQ, BP, BP 생기죠? 네. 근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종류가 다른 애들이 생기는 거야. 하나씩 했어? 이것도 그러면 항이지 않아? 지워지지도 지금 않고. 거기서 했는 거. 전개할 때 생기는 모든 항을 말하는 거잖아. 모든 항의 개수. 어떻게 나타내요? 더하면 돼, 개수를. 이거 전개하면 몇 개 나와요? 4개. 4개. 이거 전개하면 몇 개 나와? 4개. 이게 4개 나오지? 네. 그럼 전체 몇 개? 8개. 그래.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상관이 없는데. 항은 상관없지? 너무 당연하지 않아, 항? 이거 항이야. 아니 씨발 5-3 거라. X, 봤어 이미. 이거 꺼냈다, 나는. 네. X 마이너스 Y 제곱 전개하면 어떡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 제곱이라고 해서 항이 2개 끄는 거야? 이것도 나름 부호만 음수일 뿐이지 항이잖아. 네. 얘도 항, 얘도 항. 네. 그러니까 항이 3개인 거잖아. 네. 얘네도 각각의 항이라는 거지. 네. 전개했을 때. 그러면 빼면 안 된다는 거야. 더 해야 돼. 지금 항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그런 거 같아요. 항이 뭐예요? 아니요? 전개했을 때 덩어리, 한 덩어리가 항이란 말이야? 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항이에요. 네. 이런 덩어리들. 그러면 앞에 있는 식들은 우리가 전개하면 4개 생기는 거 너무 당연히 알지? 네. 공유하고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4개 나왔어요, 여기서. 빨간색 안 나온다 했죠? 네. 뭐야. 그럼 4개라고 쓸게요. 뒤에 있는 애들 지원이 한 편이 아니었어. 어차피 인정이 빼봤자 얘네랑 안 빼죠. 지원이만 이 이런 마이너스 거 분배하는 이런 거. 경우밖에 안 돼요. 분배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가? 이것도 항이라는 거지. 네. 아 민정. 그러면 여기 앞에서 4개 나왔어요. 그런 게 많나요? 뒤에서 몇 개 나와? 사람. 그래서 아, 4개요. 그래, 이거 다 한 덩어리, 2덩어리, 3덩어리, 4덩어리잖아. 네. 항 4개 나오죠, 여기. 네. 그럼 항 총 몇 개? 그럼 그냥 두 개면 되는 거 아니었어? 야 이거 다 뭐야? 144. 그래. 근데 왜 마이너스 0개? 생각 안 44. 못 빼잖아. 야, 만약에 얘네랑 아, 똑같은 게 있어. 여기에 A, B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A, B가 따로 있다면 이렇게. 지워지니까 따로 해야 없어지는데 되는 건데 어떻게 가는 거야? 계산을 못 하잖아. 네. 그럼 얘네도 그대로 살아있지 않아? 하기 싫어. 네. 뺄셈을 못 하니까. 따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야 근데 왜 곱하는 거지? 제가 곱하는 거가 그러니까 민정이는 위로 그러니까 위쪽 그거 있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아래쪽 그거. 민정이가 위로 가고 지원이가 아래쪽으로 가면 위쪽이 6개가 아, 위쪽이 6개, 서 아래쪽이 있어요. 12개잖아. 그치, 그치. 그럼 민정이가 아래에서 12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지원인가? 하여튼 아그 옷 그거는 민이랑 똑같은 거니까. 아 오케이 이해했어. 근데 이거 저 한 5번 정도 틀렸어요. 그래요? 네, 표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이렇게 해야 된다고?
12 곱하기 6. 그럼 70이 아니야. 그러니까 72에다가 근데 지원이가 밑으로 갈 수도 있고 민정이가 위로 갈 수도 있으니까 또 2 곱해가지고 그거 얼마? 140 잡았어요. 이거 다 나오게 있어요? 아니죠. 아니면 위에 있는 거. 네. 아니 제가 선생님 알았어? 넘어가면 돼요? 아무리 앞에 다시 지금 6 다시. 6-1 48 그럴 수 있죠. 그럼 색칠하는 거 이완 어떻게 색칠해? 누구부터 생각해? A부터. 제일 많이 접하는 애부터 생각해. A 2개 접하죠? 아, B는 3개 접하지. D부터 할게요. B나 D가 제일 많이 접하니까 그런 애들부터 생각해. 그래도 우리가 안 줘. 쌤이 사라졌어. 나 죽겠다. 나는 함수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나 함수는 근데 약간 내가 우물한 개구리가 된 느낌이라서 약간 유형을 외워가지고 그 유형만 풀 줄 알아. 쌤 없는 건 자야겠다. 역함수가 뭐지 그래서? 마지내가 쓰는 거 아니 역함수가 아니라 다시 내가 써는 거. 그 합성함수 나 진짜 모르겠는데 진짜. 아니, 합산함수는 그냥 시원해. 아 그림 그냥 없어. 사람수가 괜찮고 역함수가 양양 둘 다 싫어 합성함수는 아무것도 못 풀잖아. 그럼 이만큼 다 못 풀어. 나 잡지 보면서 지금 키우고 있어. 아니 불편 안 되나 맞아. 문제긴 한데 그냥 있어. 나 그렇게 하면. 그냥 학습을 시키면 하면서 약간 AI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진짜 한 선생님 다 그렇게 안 해도 어. 되던데 님 너가 똑똑하고. 아 근데 역함수도 이제 뭔지 모르겠네. 역함 쌤 개인적으로 합성함수랑 역함수 중에 뭐가 낫다고 생각하세요? 둘 다 별론데? 선생님이 약간 풀타임 살 때마다 잊어버리는 느낌이야. 둘 다 별론데 둘 다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둘 다. 합성함수 이해를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약간 그 중간중간에 이해를 우겨 넣고 나서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까먹어버려요. 그 1회 여기. 1회 여기 또 맞아. 합니다. 되게 빡세게 개념편 내가 전에 풀었던 거 가지고 이렇게 본 다음에 이렇게 풀고 까먹음. 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면 얘 좀 더 많아요. 왜까? 우리가 CD 플레이하고 이 개념이 CD인데 CD를 이제 한 번 다 돌린 거야. 그다음에 이제 A에서 공목이 P로 되니까. Q를 거쳐서 P로 간대요. 그러면 이런 게 있겠죠. 누가 어디로 가냐를 선택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둘이 다르게 가는 건가? 그건 상관없어요. 그럼 서로 다른 중간 지점.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지원이가 P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민정이가 Q를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그럼 지원이는 A에서 P에서 B로 갈 거예요. 그럼 경우에서 어떻게 돼요? 그거 많이 민정이는 맞다는 면적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갈 거예요. 10이요? D 먼저 해봐. D. 그 DBA 아니 DBC.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곱해요. 그쵸? 그러면 얼마가 돼요? 70. 맞아요. 그러면 이 경우 말고 다른 경우 또 뭐가 있어? 지원이가 Q로 가고 네. 민정이가 P로 가는 경우. 이거 70이었는데. 맞아요. 그러면 144. 그렇지. 쌤. 네. 혹시 질문 끝나시나요? 네. 5번에 문제 집중 주시고 싶으세요? 이거는 문제 어떤 거야? 꺼낸 수 세수의 합이 5 이하인 경우는 조금
1부터 8까지 볼게요. 그러면 선행공을 다시 넣는다고 했어요. 이거는 복원 추출이다. 복원시켜놓은 거야. 원래 이거.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아니 이거가 순간 다시 넣는다 생각 안 하고 그냥 6, 7, 8을 넣는 줄 알았어. 세수의 합이 5 이하면 가능한 경우의 수를 좀 생각해볼게요. 세수의 합이 5 이하면 세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 세수의 합이 4가 되는 경우, 세수의 합이 3이 되는 경우까지만 돼요. 아예 모르겠어요. 왜일까요? 2일은 안 된다? 1일은 그치? 최소 111이 그래서 최소 3이에요. 이게 더 개수하기 편할 수 있겠지. 네. 68을 해도 있지만 78로 엑셀 111이 1번이랑 5번이 얘가 보시는데 개수잖아. 대충 그래서 5번이 맞아. 세수의 합이 3이 되는 경우의 수는 1이죠. 1만 계속 뽑아내는 거. 앞에 개념 되려면 이거 나 또 까먹어가지고 몰라. 4가 되는 4가 되면 수수싸움 하는 게 편해요. 가르치고 첫 번째 뽑은 걸 첫 번째 뽑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렇게 해서 좀 편해. 야, 그러면 4가 될 경우는요. 여기는 네. 찾아주거든요. 5가 될 경우는요. 또 있을까? 그치. 그렇지. 네, 맞아요. 그걸 넘어가면 안 돼. 이거 진짜 쭈루루루. 네. 그때 되면 어떤 거요? X는 뭐지? 이런 거 모르겠어요. 1대1 대응은 무슨 함수라고 했을까? 계속 증가하거나 기억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 네. 그러면 계속 증가하는지 계속 감소하는지 따져봐야 돼요. 1번 fx는 절대값 x-3이에요. 절대값 6개 나오면 범위를 두 개로 나눠야 돼요. 네. 양수 x가 0 이상일 때는 x라는 놈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xx보다 확장돼 있죠? 이게 양수로 빠져나오죠. 그냥 빠져나오죠. 네. x 빼기 3이네요. 네. 그리고 x가 음수일 때는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근데 X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일단 둘 다 y절편 마이너스 3이고 근데 X가 1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x가 1인 경우면 0 이상이니까 이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진짜. 그럼 x가 0 이상이라는 범위니까 x가 0일 때가 이 y축이죠. 0 이상이니까 이 오른쪽으로 나와요. 오른쪽은 요 그래프를 따라가요. 오른쪽. 그럼 x 마이너스 3이면 y절편 3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그래프가 보여지겠지. x 마이너스 3. 그래서 3이 y절편이요? 마이너스 아니 X죠. x절편이 여기 3제곱하에 0되니까. 네. 그리고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즉 y축보다 왼쪽인 구간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이 그래프가 된대. 이 그래프는 어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는 그래프가 이렇게 V자로 돼요. 그쵸? 계속 증가하고 계속 감소하는 게 아니라 감소했다 증가했다 이 짓거리를 하면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절대값 끼어 있으면 1대1 되면 무조건 그럴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게 왜 1대1 대응이 아닐까? 예를 들게요. 여기에 뭐 3이 있다, 그치? y 값이 3인 점이 하나만 있어, 뭐 몇 개 있어? y 값이 3인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겼지. 그럼 두 번 써야 돼. x 한 놈에 y 한 놈이어야 되는데 그게 1대1 대응이고 짝꿍이 완벽히 맞아야 되잖아. 근데 x 두 개당 y 하나예요. 뭔 소리냐면 두 개의 x 값이 있는데 얘네가 다 3을 치고 가거나 1대1 대응 아니잖아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1대1 대응인 그래프 함수를 찾으라 하면은 그냥 심플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런 놈을 찾아라. 이거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편이 더 쉽나요? 항상 이런 거는 보통 그냥 빨리 풀다 보면 느낌이 와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처음이니까 느낌이 안 할까봐 그려놓은 거고. 얘는 y잖아요. 얘를 갖다 놓고 얘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우리 범위 가둬서 영역 만들어서 그 영역 만들어서 그 영역 내에서 1대1 대응 계속 증가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 이거 그려서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찔렀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어디까지예요? y는요? 마이너스 1에서 5까지예요. 이 범위 내에서 이 영역 내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항상 끝과 끝을 지나가요. 다르지 않아도 돼. 이렇게 삐뚤어져도 되는데 끝과 끝을 어쨌든 지나가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져볼게요. 음수. 그러면 이 끝과 이 끝을 지나가는 형태가 돼요. 지금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지나가는 거. 그러면 어떤 점을 지나야 되냐면 마이너스 2,5라는 점을 지나야 하고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는 1차함수가 됩니다. 갑자기 여기 와서 뜬금없는데 우리 아니야. 시간 언제? 문자 빠르고 지금이니까. 너 지금이니까. 연립하기 귀찮은데. 연습하기 귀찮죠. 아, 집 쉬는 시간이에요? 네, 지금이에요. 이거 잠깐 한번 끊어야겠다. 이거 안에 잠깐만요.